입신 이쌤의 국어 강사 선아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수업의 특징과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릴 건데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수업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능 국어,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는 거기도 하지만 모의고사라고 하는 국어의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과 화법과 작문을 모두 다루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신 국어라고 해서 정확하게 내신 성적만을 위한 수업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국어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방향이 아예 바뀌게 되고 특히 학교별로 수업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국어가 어렵다는 거 이제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기초 실력이 중요해지는 과목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뒤에 두 번째 보시면 너무 많은 시험 범위라고 적혀 있죠. 고등학교 때 국어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이 이걸 다 암기하기에는 한계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만 시험 공부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국어 독해력을 바탕으로 암기하는 것의 양을 확 줄여버립니다. 자기가 이미 이 작품을 이해했다면은 외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 더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외부 지문이 등장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에서 다룬 적도 없고 그리고 미리 예고되지 않았던 작품이 갑자기 나왔을 때 이것을 잘 풀어내는 능력은 온전히 수능 국어와 같이 모의고사 능력을 위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고등학교 국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상고등학교 국어 수업은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 두 번째는 학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알파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시험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부 지문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건 선생님께서 어떤 작품인지 미리 알려도 주시고 수업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로운 문학 작품을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게 교과서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평가 문제집으로 풀었던 것들이 모두 통하지 않게 되면서 아이들이 국어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활용 빈도가 오히려 낮기도 하고 시험 범위에서 활용될 때 문학이라고 하는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지면서 아이들이 학원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다르게 나가신 이 추가 자료, 그러니까 교과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학교별 내신 수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내신 기간에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에 한 번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학교 수업은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신 이쌤의 모든 선생님들은 입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말하신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다른 수업을 해봤자 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모두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그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아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걸 반영한 교과서를 직접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에다 더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된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운정지역 고등학교 내신 방향에선 이런 것들도 출제될 수 있겠다 싶은 것들까지 함께 다루면서 완벽하고 밀도 높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부 지문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실제로 깊게 다루지 않았던 문제의 개념이 제가 수업할 때 저는 아무리 이거 설명 안 해주셨다고 해도 이거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번 알고 가자라고 생각해서 직전 보강 때까지 굳이 함께 했던 개념인데요. 실제로 지상고등학교 2학년 문법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자세히 듣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깊게 파지 않았던 거라도 선행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수업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전 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언어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는가, 그러니까 단기 암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내내 계속 테스트도 보게 하고 직접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질의응답도 하고 있지만 시험 전날에 직접 듣고 간다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수밖에 없겠죠. 다른 학원에서는 직접 보강이라고 하고 불러놓은 다음에 자리에 앉혀두고 자, 모르겠는 거 있으면 물어봐 라고 한 다음에 집에 가지 못하게 그냥 시간만 축내는 직접 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강은 보여주기식 보강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보강된 모든 개념을, 이게 하루 만에 쓴 모든 판서거든요. 모든 개념을 제가 함께 아이들과 칠판에 써 내려가면서 기억이 나니? 이 부분에 뭐라고 들어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서 물어보고 쓰고 물어보고 쓰면서 기억 안 났던 아주 옛날에 배웠던 것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라고 말했던 것들 아이들이 아무리 잘 열심히 하더라도 시험 직전에는 처음에 말했던 건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정말 기억나는지 한 번씩 더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없도록 하고, 그리고 시험 당일날 아침에 7시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험장 가기 전에 학원에 먼저 모여서 다 같이 직전 보강에서도 했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하고 틀린 것들이 많았던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한 번 더 진행하면서 정말 시험장 가기 전에 두뇌를 먼저 깨워놓고 학교에 가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 기간에는 국어가 주에 한 번만 수업인 것이 굉장히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일요일 오전에 추가로 실전 수업을 잡아서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도 와서 저와 함께 만나서 물어볼 것들도 물어보고 부족한 수업들 특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나는 이미 이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거 듣고 이해가 되면은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걸 가장 많이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자기가 아는 거를 적어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술형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는 것은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백지에다 처음부터 개념을 쭉 적어볼 수 있도록 복습 테스트하고 제가 직접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직후 테스트라는 것은 본 수업이 지나가고 나서 실전 시간에 아이들에게 내어주는 건데요. 실전 시간에 방금 들었던 수업 중에서 이해가 안 된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형으로 배운 것을 적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업을 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굉장히 자신 있어 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 테스트를 거친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메타 인지가 확실히 높아졌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국어 풀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대충 3번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퉁쳐서 기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내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했는지, 이것이 틀린 이유가 내가 아는 이유대로가 맞는지, 근거를 확실하게 찾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숙제할 때 문제풀이 요령을 제시하고 있고, 직접 했는지 긴급으로 아무 때나 기습 점검하여서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비내신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에는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몰아치실 때 따라가기만 버겁기 때문에 자신이 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은 결국에 방학 때 비내신 기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내신 기간에는 똑같이 본 수업도 마찬가지 진행하지만 독서와 문학을 중심적으로 아이들이 문학적 능력 그리고 독서적 독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전 수업 1시간 동안에는 방금 배웠던 거 말고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지 개념 복습 테스트와 그리고 국어도 언어입니다. 어휘 테스트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시험 보는 동안 제가 돌아다니면서 직접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모르겠는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건지 조교를 쓰지 않고 강사인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점검하고 아이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내신 기간에도 가장 중시하는 거는 매일매일 국어를 하는 습관인데요. 언어라고 하는 과목은 잠깐만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잊혀지고 내가 원래 제대로 된 길을 가려던 것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날 꾸준하게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노력하는 건데요. 그 길을 위해서 숙제를 매일 주간지별로 나눠주고 있고요.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단톡방에 메시지 보내서 진짜 그거 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투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것이 제 시험 대상자인 건지, 그리고 어떤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숙제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잘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고 태그해서 직접 확인하고 개인톡으로라도 이거 까먹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휘 테스트 하는 진행되는 이제 종이인데요. 여기서 이제 뒤에 제가 까먹고 안 찍었지만 처음 온 친구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만약에 20문제 푼다고 하면 6개 정도밖에 안 맞게 되는데 점점 익숙해진 친구들은 순식간에 점수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걸 안다고 착각했는지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국어는 잘못하면 감으로 푸는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냥 풀었더니 맞았는데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과목이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갔을 때 시험장이라고 하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그 감에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정답률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국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정도, 올바른 길을 제가 함께 알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눈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선부터 그리고 심화까지 모두 저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국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열정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제가 욕심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와 함께 성장하는 것보다 저가 더 먼저 나아가서 함께 하고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항상 더 노력해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항상 되겠습니다. 국어가 확률이 아닌 확신이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선아라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